회사 다니면 원래 우울하고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이직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일지도 모릅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 곰대표의 핑거입니다. 저는 현재 4년차 직장인인데 최근 들어 제 연차의 동료분들 그리고 친구들이 적지 않게 이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채용되는 것이 3에서 5년차 정도의 경력직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저마다 가슴속에 이직을 하고 싶다 혹은 조만간 이직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이 타이밍에 맞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 직장을 퇴사하고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모두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이직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보편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직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명확한 5가지의 시그널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직 타이밍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시그널은 더 이상 이 회사 그리고 이 직무에서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들 때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그널을 느끼고 나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차가 쌓이고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루틴에 지루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바로 이직을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이전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것과 성장하지 못한 채 고여있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직무는 만족스러운데 업무가 지루하고 고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보다 챌린징한 프로젝트나 더 높은 난이도의 업무에 도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차나 경력 대비 적정한 난이도 수준의 업무를 맡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나는 이미 4년차 이상의 실무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1, 2년차 사회초년생의 업무를 하면서 소위 말해 물경력을 쌓고 있다면 업무에서 재미나 도전적인 내적 모티베이션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근 후에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추가적인 인풋을 넣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나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보면서 꾸준한 자극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무 자체에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이 직무가 나와 맞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성장이 막혀있는 케이스라면 직무 간 팀 이동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어서 이 길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걸 활용할 기회를 안 주거나 새롭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즉,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이직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일지도 모릅니다. 이직 타이밍을 알려주는 두 번째 시그널은 회사를 갈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우울해질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선 스트레스를 말하는데요. 가령 회사 갈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주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에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일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회사 다니면 원래 우울하고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거나 내가 정말 어떤 업무나 프로젝트에 혹은 고객의 경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무 극심한 우울감이 든다면 혹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고 약까지 먹고 있다면 이건 이직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시그널 혹은 잠깐 쉬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 주변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염 걸린 사람, 마사지 없이는 목과 어깨가 너무 굳어서 매주 마사지 받으러 다니는 사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담을 받고 약까지 먹고 있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최근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단기적인 번아웃이 온 건지 체력이 떨어져서 피곤함을 우울감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재미와 소중함을 잊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진지하게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우리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거잖아요. 회사는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회사에서의 기분과 스트레스가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사에서의 내가 너무 불행하다면 우리 인생 통째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최대한 행복하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직 타이밍을 알려주는 세 번째 시그널은 회사에서의 내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라서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한창 IT 기업들이 개발자 채용을 늘리면서 연봉도 1,000만 원씩 올려주고 있는데 개발자인 내가 다니는 회사는 그런 처우 개선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즉, 내가 다른 회사를 간다면 누릴 수 있는 것들 혹은 받을 수 있는 연봉과 처우가 다른데 그만큼의 대우를 이 회사에서 받지 못할 때 적절한 이직의 타이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나는 의리로 뭉친 사이가 아니라 내 소중한 노동력과 시간을 월급과 교환하는 계약 관계니까요. 반면 이런 케이스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나는 이것보단 더 처우를 잘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전문 용어로 너무 짜치는 일들을 시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마이너한 일들이 맡겨진 건 아마 연차가 낮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연차가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거든요. 게다가 리더의 입장에서 실무자로서의 내 역량이 사실은 아직 더 큰 범위의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할 만큼 능력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업무 능력을 스스로 객관화해서 들여다보고 나와 비슷한 직무와 연차의 사람들이 업계에서 받는 처우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이직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회사에서 받는 나의 처우가 불만족스러워서라면 이직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은 꼭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상사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회사의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6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지금 회사에서의 풀 퍼포먼스를 그대로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통근거리나 소소한 복지 혜택들을 더하고 올라간 연봉에서 세금을 제하고 보면 막상 당장 연봉 1-2천만 원 오르는 것이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직장이 금전적인 처우는 아쉽지만 커리어적으로 여러 성장과 경험의 가능성은 높은 곳이라면 당장의 연봉 몇 천만 원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직 타이밍을 알려주는 네 번째 시그널은 최악의 상사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만일 내 상사를 보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나는 당장의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로운데 당장 인사가 변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퇴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단순하게 성과를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막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상사 아래에 있는 지인들을 보곤 하는데요. 심지어는 화가 나서 집어던진 아메리카노에 맞아봤다는 경험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상사의 직무적인 능력이나 리더십 역량 이외에 상사의 인성이 심각하게 그릇된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상사만 제외하고는 회사 생활 전반이 너무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사팀에 면담을 해서 팀 이동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내가 인사팀과 면담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이 사실이 팀장에게 직접 흘러들어가서 직접적인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문화가 있는 곳도 분명 많을 거예요. 그러니 만일 내 상사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갉아먹어서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라도 이직을 고민해보세요. 세상에는 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각자의 상사는 어떤 사람들인지 예시를 많이 들어보시고 나는 그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이 정도로 최악의 상사 아래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내 상사가 세상에서 제일 최악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직의 시그널입니다. 최적의 이직 타이밍을 알려주는 마지막 시그널은 이미 회사에 마음이 떠버렸을 때입니다. 복합적인 이유들로 이미 회사에 대한 마음이 떴다면 생각보다 이걸 다시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위에 있는 4가지 이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너무 퇴사를 하고 싶다. 매일 퇴사 브이로그와 퇴사에 대한 영상들만 보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퇴사할 타이밍이라는 시그널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마음이 떴다면 몸도 따라가게 둬라. 이미 떠난 마음 다시 잡기가 어려우니 이럴 때에는 용기를 내서 다른 회사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직을 대하는 태도만큼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직은 지금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마인드셋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즉, running away from 이 아닌 running towards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도망치기 위해 이직이라는 선택지를 택했다면 이성적으로 내 커리어와 이직했을 때의 근무 환경,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이직을 해서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도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직 후에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전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죠. 그러므로 이미 마음이 떴다면 차분하게 모든 걸 저울질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과 길로 회사를 옮겨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직 혹은 퇴사,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5가지 시그널들을 다뤄보았는데 공감이 많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직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구체화되셨다면 이제는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최대한 좋은 환경과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탐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럴 때 퇴사 혹은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혹은 이럴 때 이직했더니 만족하거나 불만족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본인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검이었습니다. 안녕.